자, equals 메소드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equals 메소드는 내가 클래스를 만들 때 내가 만드는 클래스의 부모가 오브젝트다. 그러면 첫 두 문장은 안 바뀐다. 세 번째 문장에서는 타입 변환한다. 나머지 문장에서는 모두 멤버 변수를 비교한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클래스를 만드는데 내 클래스의 부모가 오브젝트가 아니야. 그러면은 첫 문장은 요걸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장들은 요게 되는 거죠. 그렇죠? 타입 변환하고 나머지 멤버 변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말고 추가된 멤버 변수만 비교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비교에 있어서는 원시 타입이면 연산자를 이용해서 비교하고 객체 타입이면 equals를 이용해서 비교하는데 그 널 값이 걱정이 되면 objects equals를 이용하실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예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배열을 갖고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좀 비교하기가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무한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equals friends에 friends 하면은 student에 들어가면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철수의 친구는 미미야. 근데 미미의 친구는 또 철수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철수를 비교하다 보면 미미를 비교하겠죠. 그럼 미미 비교하면 또 미미 들어가서 또 철수. 그럼 철수 되면 또 다시 왔다 갔다를 반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복합 타입이 멤버 변수를 갖고 있을 때는 이제 얘를 다 이용해서 비교할까 안 비교할까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 반복이 될 수 있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equals를 만들 때 부모 클래스가 오브젝트면 get 클래스를 이용해서 비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기서 왜 get 클래스 instance of 쓸 수는 없냐? 근데 어떤 책에는 또 instance of 쓰는 게 더 맞다고 그러는데 그거 틀렸고 get 클래스를 쓰셔야 맞습니다. 오브젝트에서는. 그래야 정확합니다. 그래서 instance of는 정확하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호환되는지를 비교해줘요. instance of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A는 A 객체죠. 그럼 A 객체는 A 타입 변수에 대입할 수 있어요?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지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true를 줍니다. B1은 무슨 타입이야? B 타입이죠. 그렇죠? 그러면 B1은 A 타입 변수에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B의 부모는 뭐야? A죠. 그러면 B 변수는 A에도 유지할 수 있죠. 이건 true를 줘요. 근데 얘를 비교하면 얘는 A의 get 클래스는 무슨 클래스야? A 클래스죠. 그렇죠? B1의 get 클래스는 B예요. 그럼 얘는 같아 틀려? 다르죠. 그럼 얘는 false를 줘요. 근데 instance of는 똑같이 tru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nstance of는 우리가 타입 변환할 때 요 길로 타입 변환이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는 있지만 정확히 같은 클래스인지를 비교할 때는 instance of하고 하면 안 맞다. 그래서 정확히 비교할 때는 get 클래스를 쓰셔야 되겠고 get 클래스를 쓰셔야 되겠고 그리고 equals 메소드는 get 클래스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야 됩니다. 어디였어? 여기 이렇게 구현을 해야 자식에서도 올맞게 동작하고 여기서도 올맞게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실행이 될 때는 이 클래스, person에 맞게끔 비교할 테고 여기서 student에 맞게끔 불려서 얘가 여기에 호출하면 이때에는 student를 비교해 줄 거예요.
그래서 equals 메소드는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 해시코드. 해시코드는 오브젝트의 equals와 똑같아요. 똑같이 모든 멤버 변수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해시코드는 return 값이 뭐예요? int예요. int 값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객체를 대표할 수 있는 int 값을 주는 거예요. int 값.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 예제가 잘 안 나왔나? 요거는 그 코드를 보고 설명드리면 person은 멤버 변수가 뭐야? string이죠. 문자열이에요. 다른 객체예요. 그럼 이 객체는 해시코드가 잘 만들어져 있다고 가정하게 됩니다. 멤버 변수는. 그러면 이거의 해시코드는 그 하나만 있으니까 그 멤버의 해시코드를 반환해 주면 돼요. 근데 여기에도 오브젝트를 썼어요. 이 오브젝트를 쓰면 뭐가 좋냐면은 네임이 널이라도 제대로 계산을 해줍니다. 0을 줘요. 근데 네임이 널이 아니면 네임.해시코드가 불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런 것들 처리할 때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는 주로 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널 값 처리. 널이어도 문제가 없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스튜던트를 보면 스튜던트는 이제 부모로부터 멤버 변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물려받는 거. 그러면 슈퍼의 해시코드를 통해서 부모 멤버 변수를 가지고 해시코드를 다 계산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나머지 걸 갖고 계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뭘 하고 있어요? XOR을 시키는 거예요. 각 멤버 변수의 해시코드를 계산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XOR해서 최종 해시코드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어는 원시 타입이니까 원시 타입의 해시코드는 뭐 새로운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짤 수도 있는데 그거 언제 짜? 짜지 마시고 뭘 쓰시면 돼요? 래퍼 코드에 있는 해시코드를 이용하시면 돼요. 뭐 불리언이면 불리언의 해시코드, 뭐면 이렇게 해서 하고 원시 타입이 아니면은 오브젝트 해시코드나 슈퍼바이저 점 해시코드 해서 다 XOR 시켜주면 된다. 모든 멤버들 계산하듯. 그래서 해시코드는 뭐 셋이나 뭐 이런 맵 자료 구조에서 해시맵 또는 해시셋 이런 거 쓰면 그 해싱이라는 기술을 활용하게 되겠고, 그 해싱하는 기술에서 해시코드 값은 뭘 이용해서 그 구하냐면 얘를 이용해서 구해요. 얘를. 그래서 내가 어떤 set student set 이런 걸 만들려고 그래요. equal new tree가 아니라 해시맵 이렇게 만들면 뭐가 있어야 해시맵이래 또 해시 set. 그럼 이게 올바르게 동작하려면은 여러분이 만든 스튜던트에 뭐가 반드시 제일 정의가 잘 돼 있어야 돼요? 해시코드가 잘 정의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나 아니면 맵, 뭐 스튜던트 이렇게는 안 쓰겠지만 뭐가 있으면 요 경우에도 키가 되는 경우도 다 뭐가 있어야 돼요? 해시코드가 잘 구현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시코드를 굳이 구현 안 할 수도 있는데 자료 구조에서 셋이나 맵의
키로 만약에 내 클래스를 쓸다. 그럼 반드시 뭘 잘 만들어줘야 돼요? 해시코드를 잘 만들어줘야 되겠고, 해시코드나 equals나 다 뭘 이용해서 만들어야 돼요? 모든 멤버 변수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 모든 멤버 변수를 만들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요거예요. 요런 형태. 그래서 구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무한 반복될 수 있어요. 얘가 얘 거 계산하는데 얘가 다시 얘 거 계산하고 얘가 또 얘 거 계산하고 무한적으로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모든 멤버 변수를 다 구한 다음에 가장 쉽게 구하는 방법은 모든 것들의 뭐요? XOR 시켜주시면 돼요. XOR를 해서 계산을 한다. 그 다음에 클론. 클론은 뭐라는 거예요? 객체를 복제해 줍니다. 기존의 C++는 객체를 복제할 때 뭘 썼어요? 복사 생성자라는 걸 썼습니다. 자바에서도 복사 생성자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안 만들었어요. 대신에 객체를 복제할 필요가 있으면 뭘 사용해요? 클론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클론. C++는 복사 생성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C++에선 이런 형태의 코드가 있을 때 S equal foo 뭐 이렇게 한다든가 바 S 하면 여기 넘어올 때나 여기에 인자로 전달할 때나 콜바이 밸류를 전달하면 요 매개 변수 객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뭐가 불러져요? 자동적으로 복사 생성자가 불러줍니다. C++는. 하지만 자바에는 이런 경우가 없어요. 왜? 자바에서는 인자나 반환이나 다 뭐가 반환돼? 콜바이 밸류로 반환이 되지만 뭐가 반환되냐면은 참조 변수 주소값만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복사 생성자가 자동적으로 불러질 이유가 자바에는 없어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복사 생성자라는 걸 안 써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객체를 만들 때 복제할 일은 있어요. 왜? 편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객체를 생성할 때 이 객체랑 똑같은 상태를 가지게끔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떤 방법이 있어요? 얘의 상태들을 다 갖고 와서 일일이 얘의 생성자에다가 다 넣어줘서 똑같은 값을 가지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귀찮잖아. 그럼 어떻게 해? 얘를 생성할 때 얘를 복제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제를 하는 게 필요한데 그 복제를 할 때 우리는 클론이라는 걸 쓴다. 클론. 근데 클론은 자바는 클론을 오브젝트에 미리 만들어 놨어요. 클론하는 거를 미리 만들어 놨는데 이 복제를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shallow copy, deep copy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렇죠? shallow copy, deep copy. 그래서 C++에서는 참조 타입이 있는 경우에는 deep copy 하도록 반드시 뭘 복사 생성자를 잘 제정해 줘야 된다. 그게 뭐 빅3, 빅5 이런 얘기예요. C++에서. 근데 자바도 마찬가지로 객체를 복제를 할 때 잘 복제를 안 하면은 샬로우 카피가 이루어져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복제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복제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얘를 복제를 했는데 얘가 이렇게 갖고 있으면 얘를 이용하거나 얘가 똑같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얘는 뭘 한 거야?
샬롯 카피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오브젝트에 있는 클래스는 클론 메소드를 만들어 놨어요. 빈 메소드는 아니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어떻게 해놨냐면 프로텍티드로 해놨어요. 왜? 프로텍티드 한 거는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쓰고 싶으면은 재정의 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프로텍티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은 샬롯 카피를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C++에서는 내가 복사 생성자 안 만들었다. 그럼 복사 생성자를 제공해 줘요? 안 해줘요? 시스템에서. 제공해 주죠. 근데 그 제공해 주는 게 어떤 형태의 복사 생성자를 제공해 줘요? 샬롯 카피하는 애를 제공해 줘요. 그렇죠? 그럼 내가 샬롯 카피만 하면 돼. 그러면은 내가 복사 생성자 만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내가 딥 카피를 해야 돼. 그러면 나는 재정의 해줘야 되죠. 근데 이 재정의 하면서 샬롯 카피하는 그 기능을 내가 가져다가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내가 다 만들어줘야 돼. 근데 자바는 샬롯 카피하는 기능을 어디다 만들어놨어요? 오브젝트에 만들어놨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 5개가 있는데 멤버가 5개가 있는데 요 하나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샬롯 카피를 그냥 해요. 그러면 얘 통을 여기다가 복사해 주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복사가 돼요. 근데 그 중에 얘만 문제가 되죠. 그럼 나는 뭐만 해주면 돼? 요것만 따로 추가적으로 처리해 주면 되죠. 그러니까 편해. 근데 C++에서는 이렇게 안 돼. 내가 일일이 다 대입을 해줘야 돼. 그래서 자바는 오브젝트에 클론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고 그 안에 코딩되어 있는 구현은 뭘 하고 있다? 샬롯 카피를 하고 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person의 부모는 뭐다? 오브젝트예요. person의 부모는 우리 요 예제에서 person, student가 있는데 person의 부모는 오브젝트고 student는 부모는 person이에요. 근데 person에는 지금 멤버 변수로 뭘 갖고 있냐면은 string을 갖고 있어요. string은 참조 타입이에요, 원시 타입이에요? 참조 타입이에요. 만약에 아까 이런 A가 있는데 여기에 private int A X private int Y 이렇게 2개가 있어요. 2개의 멤버 변수가 있어요. 근데 둘 다 멤버 변수가 뭐예요? 원시 타입이죠. 원시 타입 멤버 변수만 가지고 있으면은 딥 카피가 필요해요? 필요 없죠. 샬롯 카피만 해도 아무 문제 없죠. 원시 타입만 멤버 변수 가지고 있으면. 딥 카피가 필요한 때는 언제예요? 참조 타입을 갖고 있는 경우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아직까지 틀린, 이제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기본 개념을 설명드린 거예요. 얘는 뭐야? 멤버 변수로 원시 타입만 가지고 있으니까 뭐만 하면 돼? 샬럿 카핑하면 되죠. 얘 슈퍼는 누구예요? 오브젝트죠. 오브젝트 클론은 뭐가 구현되어 있어? 샬럿 카피가 구현되어 있죠. 그럼 부모 거를 그냥 이용하면 돼요. 그러면 내 객체를 샬럿 카피로 복사를 해줘요. 그런데 오브젝트에 있는 클론은 어떻게 되냐면은 프로텍티드예요. 그래서 여기가 오브젝트고 리턴 값은 클론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재정의를 어떻게 했어? 이 오브젝트 대신에 얘를 뭘로 바꿨어? A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의할 때 A로 바꾸고 얘는 퍼블릭으로 바꿔야 되겠고, 밖에서 쓰게 해주기 위해선 A로 바꾸고 이렇게 바꾸면 이건 오버라이드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오브젝트는 불리언 equals 오브젝트죠. 그렇죠? 근데 얘는 재정의할 때 A, O 이렇게는 안 돼요. 이건 오버라이드 규칙에 위배됩니다. 재정의 규칙에. 근데 이거는 재정의 규칙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환 타입은 호환되는 타입으로 바꾸는 거는 재정의 규칙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클론은 예외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얘를 퍼블릭. 근데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라고 있어? 슈퍼에, 그러니까 오브젝트에 있는 그 샬럿 카피를 그대로 갖다 썼어요. 갖다 쓰고 그 클론을 이렇게 구현해서 쓸 수 있게 되면 implement 클로너블이라 써주는 거예요. 클로너블은 무슨 인터페이스다? 표시 인터페이스, 빈 인터페이스예요. 근데 얘가 빈 인터페이스인 이유는 클론은 어디 정의되어 있어요? 오브젝트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애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애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클로너블 만들면서 추가적으로 재정의할 건 없어요. 단지 클로너블로 우리가 임플리멘트 하면서 뭘 해줘야 돼? 퍼블릭으로 바꿔줘야 돼, 프로텍티드를. 요 B를 보세요. B는 이렇게 만들면 B는 원시 타입을 갖고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뭐가 갖고 있어요? 참조 타입을 갖고 있죠. A라고 하는. 그런데 여기서 클론은 어떻게 구현해 놨어요? 어떻게 구현해 놨어? 오브젝트에 있는 클론을 이용해서 샬럿 카피만 해놓고 있어요. 근데 얘는 뭐가 필요해? 샬럿 카피만 하면 안 되고 딥 카피를 해줘야 돼. 그래서 샬롯 카피라면 N은 이제 해결된 거죠. 그럼 뭐만 추가적으로 더 해줘야 돼? B를 해줘야 되죠. 그럼 어떻게 코딩이 되냐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샬롯 커피를 먼저 해. 그 다음에 샬롯 커피를 한 다음에 멤버 중에 딥 커피가 필요한 게 있죠. 그럼 걔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클론을 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A에 대해서 복제를 추가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샬롯 커피 하면 그 복제된 애나 원래 애나 똑같은 A를 가리키겠죠. 멤버 A가 똑같은 애를 가리키게 돼요. 그럼 걔도 복제를 해줘야지 서로 여기도 있고 얘가 이렇게 갈 거예요. 얘가 얘로 복제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첫 문장에 들어가는 요 부분 있죠. 요게 너무 좋은 거야. 왜냐하면 C 부분에 그런 기능이 없어요. 내가 멤버가 10개야. 근데 복사 생성자를 만들어야 돼. 그럼 이 10개를 다 복사해야 돼요. 일일이 대입해 줘야 돼요. 그리고 뭐 필요하면은 추가적인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자바는 10개 멤버 변수가 있으면 통으로 메모리 카피를 해버린 거야. 메모리 카피를 해주고 그 중에 일부만 바꿔주는 거예요. 복사 생성자를. 물론 C 부분도 필요하면 메모리 카피를 내가 직접 해도 되겠지만 그거를 내가 직접 해줘야 되잖아. 메모리 카피를. 근데 얘는 요 문장 하나 갖고 깔끔하게 해결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클론을 만들 때에는 내 멤버 변수를 보세요. 내 멤버 변수가 원시 타입으로만 되어 있어. 그러면 그냥 부모의 클론을 이용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가 원시 타입만 되어 있지 않고 참조 타입도 있어요. 그러면 딥 커피를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샬롯 커피를 한 다음에 멤버 변수, 딥 커피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또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 위에 거나 아래 거나 요 예외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발생할 수 없습니다.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지, 이 코드에서. 이 코드 과정에서 클론 노 서포트 익셉션을 발생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현하지 않고 이렇게 구현할 수도 있어요. 위에처럼 클론 노 서포트 익셉션을 예외로 발생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절대 예외가 발생 안 하겠죠. 여기서 다 처리했으니까 발생 안 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얘를 상속받는 C, 얘를 또 상속받는 A에서는 클론 노 서포트 익셉션을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만들면서 얘를 상속받으면서 나는 클론 만들기 싫어. 클론을 제공하면 곤란할 것 같아. 그래서 클론을 제공 안 하고 클론을 부르면 예외 처리하려고 그래. 그럼 예외 처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외 처리가 안 돼요. 왜? 부모는 클론을 문제가 없게 만들었는데 자식에서 문제 있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이 B 클래스가 더 이상 상속되지 않을 클래스이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B를 상속받을 추가적인 애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위에서처럼 만드셔야 된다. 예외를 자식들이
할 수 있게끔, 허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person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현했고 through 듣도록 했죠. 근데 student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가 뭐예요? 클래스가 final이라는 건 뭐예요? 얘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 밑으로 안 온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자식 클래스 있다는 거 신경 안 써도 돼. 그러면은 여기서는 내가 최종적인 거기 때문에 try catch로 예외를 없애줘도 돼요. 그러니까 얘가 파이널 클래스면 이렇게, 파이널 클래스가 아니면은 아까 people처럼 그 예외를 언제든지 자식들이 원하면 발생할 수 있게 그렇게 구현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person 보면 person의 멤버 변수는 하나가 있는데 무슨 타입이에요? string 타입이에요. 문자열이죠. 그럼 문자열은 원시 타입이에요? 참조 타입이에요? 참조 타입이죠. 참조 타입인데 밑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샬롯 카피만 했죠. 여기서. 왜 그래도 될까? 참조 타입이면 딥 카피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얘는 딥 카피를 안 했어요. 그냥 부모에 있는 샬롯 카피만 썼어요. 왜 그래도 될까? 스트링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죠? 불변객체예요. 참조 타입인데 불변객체면 뭘 해도 돼? 샬롯 카피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도 얘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얘는 뭐야? 불변객체야. 양쪽에 똑같은 걸 가리키고 있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이걸 통해서 얘를 수정하고 이걸 통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불변객체라는 거는 언제든지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조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불변객체이면은 디카피를 안 해줘도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는 파이널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자바에서도 이런 식으로 복사 생성자를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런 거 거의 안 쓴다. 거의 쓰는 경우가 없어요. 만들 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 써가지고 어떤 효과를 얻는 게 별로 없어요. 클론 쓰는 게 더 낫는데 클론하고 얘하고의 큰 차이는 뭘까요? 클론하고 얘의 큰 차이.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의 차이. 여기 나오잖아. 뭐가 들어가? 생성자들은 항상 뭐랑 따라와요? new. 얘는 new가 없어요. 클론에서.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알아두셔야 돼. 객체가 몇 개 생성됐는지 알고 싶으면은 생성자만 잡고 있으면 안 되고 또 뭐까지 잡고 있어야 돼. 자바에서는. 클론까지 잡고 있어야 돼. 예를 들면 객체가 몇 개 생성인지 알고 싶어서 생성자마다 어떤 스태틱 변수를 플러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도 플러스 해줘야 돼? 클론에서도 해줘야 돼. 그 차이가 있다. 한번 보세요. 나머지는 다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